안녕하십니까. 문교수 중국어TV의 문남규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문법 시간입니다. 제26강이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문법은 제13장 방향보호입니다. 방향보호는 총 2회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방향보호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특히 6급 시험에 제1영역에서 자주 나오는 방향보호입니다. 오늘 방향보호를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방향보호를 잘 들으시면은 방향보호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방향보호라는 것은요, 동사 뒤에서 방향을 보충 설명해주는 성분이 바로 방향보호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보호는 항상 어디 뒤에? 동사 뒤입니다. 백지영의 내기 위해 캔디, 항상 동사 뒤에 보호, 동사 뒤에 보호가 사용이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면 쉽습니다. 동작의 방향을 도와주는 보호입니다. 방향보호 시작합니다. 단순 방향보호라는 것은요, 동사가 하나만,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가 동사 뒤에 쓰이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질 때 쓰이는 방향보호는 바로 라이 이고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요, 바로 취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중국어는 이기적이다, 나를 생각하는 언어다, 나밖에 모르는 언어예요.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가까워지면은 라이를 쓰고 멀어지면은 취를 씁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까워질 때는 라이, 멀어질 때는 간다, 취를 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큰 명제를 가지고 출발하면 됩니다. 자, 단순 방향보를 보겠습니다. 자, 라이는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동작을 진행할 때 라이를 씁니다. 예를 들면은요, 借来, 빌려오다, 带来, 가져오다. 취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동작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취, 열고 가다, 带취, 가지고 가다가 됩니다. 샹은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샹. 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래가 있는 거예요. 파상. 파가 오르다, 샹도 오르다요. 올라가다. 덩상. 올라가다가 됩니다. 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래가 있는 거예요. 자, 샤는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동작이 진행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위에가 있습니다. 자, 탕샤는 탕은 눕다인데 앉아있다가 침대에서 누는 것은 탕샤라고 그래요. 자, 쪼샤라는 것은요, 앉다인데 서 있다가 앉는 모습이 샤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니까 쪼샤가 됩니다. 탕샤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누운 게 탕샤, 서 있는 상태에서 앉은 게 쪼샤가 됩니다. 앉다, 눕다가 됩니다. 다음에 꿔는 지나다잖아요. 어느 장소를 통과하는 게 꿔입니다. 走过, 지나가다. 飞过, 날아가다. 치는 일어나다 이 뜻이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준다는 행위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치를 사용합니다. 보시죠. 나치, 나는 뭐야?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들다가 됩니다. 빠오치, 빠오는 안다예요. 빠오치는 어린애를 할머니가 안아서 올릴 때 빠오치가 되는 거예요. 안다가 됩니다. 그 행위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밖에가 있고 행위가 안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저우진, 걸어 들어가다가 되고, 퇴이진, 퇴이는 뭡니까? 밀다예요. 밀고 들어가다가 됩니다.
다음에 추는 나가다예요. 말하는 사람이 안쪽에 있어요. 행위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행해지는 거. 나추. 자, 이것은 나는 뭐예요? 들다인데 어떤 행위가 안쪽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나추가 꺼내다가 됩니다. 시추. 시에는 뭡니까? 쓰다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써서 이렇게 쭉 나가니까 시추. 쓰다가 됩니다. 복합 방향 보호라는 것은요, 두 개, 라이와 취가 들어가서 두 개의 단어가 방향을 나타내주는 보호입니다. 그걸 갖다 복합 방향 보호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상, 샤, 진, 추, 구, 회, 치가 라이와 취가 만나서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올라가다. 다 같이 시작. 상라이. 올라오다. 다 같이 시작. 상라이. 다음 올라가다. 상취. 말하는 사람은 항상 기준으로 두세요. 내려오다. 말하는 사람 아래 있고 행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샤라이. 다음 내려가다. 말하는 사람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샤취. 들어오다. 말하는 사람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찔라이. 들어가다. 말하는 사람은 밖에가 있어요. 찐취. 나오다. 말하는 사람은 밖에가 있어요. 뭐가 돼요? 출라이. 다음 나가다. 말하는 사람은 안쪽에 있어요. 추취. 건너오다. 말하는 사람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꼴라이. 건너가다. 말하는 사람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꿔취. 돌아오다. 말하는 사람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회일라이. 돌아가다. 말하는 사람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회취. 다음 일어나다.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치라이. 여기에 있는 지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단어들이 동사 뒤에 사용되는 것을 복합방향보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샹라이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샹라이는 걸어 올라오다가 되고, 쥐샹라이는 들고 올라오다가 되는 거고요. 샹취는 아래에서 올라간 겁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예를 들면요, 저상취 걸어 올라가다가 되고, 쥐상취는 들고 올라가다가 되고요. 시알라이는 내려오답니다. 첫 번째 뜻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시알라이를 씁니다. 저시알라이는 걸어서 내려오다가 되고, 화는 뭡니까? 미끌다. 미끄러져 내려오답니다. 화시알라이. 두 번째는요, 별표가 움직여요. 중요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될 때,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시알라이를 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호시알라이. 호시알라이는 호는 뭡니까? 살다. 시알라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답니다요. 호시알라이. 살아오다. 언제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리우찬시알라이. 리우찬은 유전하다. 흘러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다. 리우찬시알라이. 자, 시알라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도 별표 하나가 쳐지는데? 그렇죠. 여기에 쳐집니다. 다음 샤취. 샤취는 내려가다예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跳下去, 뛰어 내려가다가 됩니다. 허下去는 마셔 내려가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下去는 마시다가 된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시알라이였어요. 그런데 과거부터 계속 저 미래까지 계속될 때는 샤취가 됩니다. 이 두 개를 시알라이하고 샤취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面下去는요 읽어 내려가다, 읽어 가다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 선생님이 그만할 때까지 읽는 거예요. 面下去. 生活下去는 생활은 생활하다, 下去는 계속 미래까지. 그래서 生活下去는 생활에 가다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进来는 들어오다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쪽으로 오는 거예요. 走进来 걸어 들어오다. 拿进来 들고 들어오다예요. 다음에 进去는 들어가다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走进去 걸어 들어가다. 开进去 열고 들어가다가 됩니다. 다음에 出来는 나오다잖아요.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쪽에서 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밖에가 있는 거예요. 跑出来 뛰어나오다가 되고 说出来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음속에 저 가슴 속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说出来 말하다가 됩니다.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出来 이렇습니다. 말하다 说出来 出去는 나가다예요. 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跑出去 뛰어나가다가 되고요. 搬出去 옮겨가다가 됩니다. 자, 어떤 물건을 옮겨가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搬出去가 되는 거예요. 回来는 돌아오다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推回来 밀고 돌아오다. 开回来 열고 돌아오다. 回去는 돌아가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带回去 들고 가지고 돌아가다. 还回去 还은 돌아가다, 돌아오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还回去 돌아가다가 된 겁니다. 过来는 지나오다죠. 말하는 사람 쪽으로 오는 거예요. 走过来 걸어오다가 되고 拿过来는 가지고 오다가 된 겁니다. 拿过来 가지고 오다. 过去는 지나가답니다.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飞过去 날아가다. 走过去 걸어가다가 됩니다. 걸어서 이렇게 쭉 지나가 버린 거고 날아서 쭉 가버린 것을 말합니다. 起来, 起来는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일어나다예요. 坐起来, 앉다가 돼요. 그러면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坐起来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다가 되고 站起来는요 서다예요. 앉아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站起来가 돼요. 站起来 일어나는 방향을 나타내요. 坐起来 앉다, 站起来 서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는 계속될 때 起来 이렇습니다. 예를 보죠. 冷起来 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冷起来 추워진다가 돼요. 笑起来는 웃기 시작하다. 웃다가 됩니다. 起来 단순 방향보 예문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신다는 뭐예요? 老师进来了.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선생님이 들어가셨다. 방향을 잘 생각하십시오. 시작. 老师进去了. 다음 선생님이 나오셨다.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밖에가 있습니다. 시작. 老师出来了. 선생님이 나가셨다. 말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안쪽에 있습니다. 시작. 老师出去了. 전부 일한 것은 들어오셨다, 들어가셨다, 나오셨다, 나가셨다는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습관적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엄청 중요한 게 바로 목적어와 러 위치입니다. 이게 4급, 5급에는 시험이 안 나오고요. 6급에서 나옵니다. 방향보호에서 목적어와 러 위치입니다. 자, 목적어가 장소일 때 별표가 동그라미 별표 엄청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보어 앞에 장소 목적어가 꼭 쓰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어라는 것은요, 단순 방향 보어니까 라이와 취를 말합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있을 때는 라이, 취 앞에 써라 이겁니다. 자, 장소가 있고 과거, 완료형을 할 때도 이런 형태를 가지되 러를 어디다 쓸 건가? 예를 보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옵니다는 회의자 라이가 되는데, 자, 회의자 라이, 장소라는 집이 있어요. 이 집은 라이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회의자 라이. 자, 그런데 집에 돌아왔습니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보죠. 그러면은 회의자 라일러. 자, 장소가 나오고 라이 앞에 오는 거예요. 자, 장소가 오고 장소 보호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있어 맞아요. 그런데 이 러가 맞냐, 이 러가 맞냐? 자, 여러분들 동태조사에서 동태조사와 어기조사에서 선생님이 러의 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문장 끝에 쓰이는 것은 뭐예요? 어기조사. 동사 뒤에 쓰이는 것은 뭐예요? 동태조사. 목적어가 한 글자가 되면 동태조사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 원리를 생각하면 해결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 뒤에 쓰이는 것은 동태조사, 문장 끝에 쓰이는 것은 어기조사입니다. 그런데 동태조사를 쓰려면 목적어가 길어야 돼요. 우리 집, 너희 집, 선생님네 집. 그러면 목적어가 길어지니까 러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처럼 단순하면 쓸 수가 없고 문장 끝에만 쓰인다. 이렇게 해결을 해도 문장이 됩니다. 자, 장소가 목적어가일 때 단순 방향은 무조건 보호 앞에 장소 목적어를 사용한다. 자, 일반 목적어입니다. 일반 목적어. 일반 목적어일 경우는요. 자, 앞으로도 갔어요. 앞으로 갔는데 자, 과일을 가지고 갑니다. 과일을 가지고 갑니다는요. 带水果去. 자, 일반 목적어가 단순 방향보 앞에 쓰였어요. 문장이 맞아요. 과일을 가지고 갔다. 자, 문장, 자, 과일이 방향, 단순 방향보 뒤에도 사용돼요. 맞지요? 그리고 水果는 이 어기조사를 사용하니까 이건 맞아요. 그러겠죠? 자, 편지 한 통을 붙이러 갔다. 그러면요. 寄去了一封信. 자, 여기에 러가 쓰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목적어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구분이 되죠? 일반 목적어는 이렇게 여기처럼 带水果去. 취 앞으로도 갈 수가 있고 취 뒤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장소 목적어는 무조건 이와 같은 형태로 쓰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복합방향보입니다. 복합방향보는 뭐예요? 두 글자가 동사 뒤에 쓰여서 방향을 나타내 주는 게 복합방향보입니다. 장소 목적어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가 나온 겁니다. 무조건 라이나 취 앞에 장소 목적어가 온다는 것입니다. 암기법 꼭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장소 목적어가 나오면 어디다 둔다? 장소 목적어 오른쪽에는 뭐가 와요? 라이와 취가 온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급 제1영역에 단골 손님으로 나옵니다. 이걸 뒤로 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틀린 거 고르기. 아시겠죠? 이 라이와 취가 이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장소일 때는 이와 같이 된다는 거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걸어서 집에 돌아왔다. 자, 걸어서 돌아오다는 저회라예요. 근데 집이란 게 장소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를 어디다 붙인다? 라이 앞에다 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走回家来了. 자, 자가 장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라이 앞에 써야 돼요. 이러한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장소 목적어일 때는 무조건 라이나 취 앞에 온다. 자, 일반 사물 목적어가 있어요. 일반 사물의 목적어는요.
자, 일반 사물 목적어는요. 보호 앞에 일반 목적어가 오는데 일반 목적어는요. 라이나 취가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된 거예요. 장소일 때는 무조건 이런 형태고요. 일반 목적어일 때는 왼쪽 오른쪽 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는 장소 목적어가 시험에 나옵니다. 왜? 변동이 없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 방향보호든 복합 방향보호든 장소가 목적인 경우는 라이나 취 앞에 온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방향보호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문을 보죠. 책을 사서 돌아왔다. 자, 책을 사다는 뭐예요? 마이슈. 돌아오다는 뭐예요? 회일라예요. 자, 일반 목적어예요. 그렇죠? 일반 목적어예요. 슈가 일반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 앞으로도 갈 수가 있고 라이 뒤로도 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마이 회이 슈 라이러. 자, 책이라는 게 라이 앞에 쓰였습니다. 일반 목적어. 자, 이번에는 이것을 바꾸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2번을 하겠습니다. 마이 회이 라이 슈러. 자, 그렇죠. 이와 같이 일반 목적어는요. 라이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라이 뒤로도 갈 수 있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힘드니까 장소 목적어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어가 없는 완료형에 러가 있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동사 뒤에 러를 쓰고요. 문장 끝에도 러를 써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러분 동태조사나 어기조사에 보면은 목적어가 없는 것은 전부 아무데나 써도 관계가 없어요. 왜? 목적어가 간단하면은 동태조사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층에서 뛰어내려왔다는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장소만 나타내죠. 위층에서는 종로상. 뛰어내려오다는 뭡니까? 파오샤라이예요. 파오샤라이. 그렇다면은 위층에서 뛰어내려왔다라는 과거니까 종로상 파오르샤라이가 됩니다. 동사 뒤에 러를 붙이는 거죠. 종로상 파오르샤라이. 동사 뒤에 러를 붙이고 여기 방향보호 뒤에도 러를 붙이는 거예요. 문장 끝에 러를 붙여도 된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로상 파오샤라이러.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 재밌죠? 방향보호 어려운데 선생님과 같이 하면 이와 같이 쉬워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것을 선생님이 노하우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단순 방향보호이든 복합 방향보호이든 목적어가 장소, 아주 장소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됩니다. 장소 목적어는 라이취입니다. 라이취. 단순 방향보호든 복합 방향보호든 장소 목적어는 라이나 취 앞에 온다는 것. 잘 보셨습니까?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는요. 바로 말하는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중국어는요. 이기적인 언어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면 라이를 쓰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면 취를 씁니다. 자, 다음에 엄청 중요한 것은요. 장소 목적어일 경우는요. 단순 방향보호든 복합 방향보호든 라이나 취 앞에 사용을 합니다.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 목적어인 경우는요. 라이나 취가 목적어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이와 같이 중국어 문법을 끝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중국어 문법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今天讲到这儿，下次再见，谢谢大家，拜拜。